최근 SNS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노린 대리구매, 대리입금 등 이른바 대리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소년이 술, 담배를 구매하거나 초고금리 사채에 노출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관념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은 금융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이버 금융범죄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학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블루 원정대와 함께 시원한 안방에서 만나는 금융교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블루 원정대가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이버 금융범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대리입금은 안 돼요. 델리비라 불리는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대출하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이들은 친근한 지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이자라는 말 대신 수고비라는 용어를, 연체료라는 말 대신 지각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친숙하게 느껴지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흐립니다. 현행법상 대출 원금 1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 시 이자 제한법에 따른 상한 제한이 있으나 대리입금은 주로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려주는 형태로 법의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가 시중 대부업체보다도 훨씬 높은 초고금리 이자로 청소년에게 돈을 갈취하고 있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거래 시 받았던 개인정보로 협박, 폭행 등을 가하거나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2차 범죄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의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대리입금으로 인한 2차 범죄가 발생할 시 신변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 보호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리구매는 안 돼요. 델구라 불리는 대리구매는 미성년자 구매금지 품목을 성인이 대신 결제해주는 조건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금융 범죄입니다. 직접 만나 물품을 전달받는 현장 거래의 경우 여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2차 범죄의 발생 위험이 특히나 높죠. 특히 대리구매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만 골라 거래하거나 낮은 수수료 등을 미끼로 유사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청소년에게 미성년자 구매금지 품목을 대리구매에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리구매의 특성상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적발이 어려운데요. 불법적인 목적의 대리구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나, 대리구매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을 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더 큰 범죄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통장 양도는 안 돼요. 대포 통장이라 불리는 통장 양도는 아르바이트 모집 등의 명목으로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카드 양도 시 고수익 용돈 보장 등을 미끼로 대포 통장을 만들게 하여 금융범죄에 활용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주 대상은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최근 청소년 대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 거래 확대로 실물 통장, 카드가 아닌 모바일 뱅킹 정보 등을 양도하는 형태도 늘어나고 있죠.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불법 도박 등 금융범죄가 행해질 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평생 금융질서 문란자로 기록되어 본인이 금융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 등 중요한 향후 금융거래에 평생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통장 및 계좌 비밀번호, 카드, 공동인증서,
OTP 카드 등을 요청하는 경우는 100% 금융 사기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시 즉시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거래 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 대상 사이버 금융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청소년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 대상 금융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건강한 금융 거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금융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금융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MG 희망 나눔 금융교실. 다음 시간에도 블루원정대와 함께해요.